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비욘디 김용태 PD입니다. 오늘은 장진석 선생님의 단짝인 연재승 선생님 대신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네, 너무 실망하시진 마시고요. 네,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 닥터건 비뇨의학 잠실 서울비뇨의학과 장진석이고요. 오랜만에 용태 PD님하고 같이 옛날 기억을 되살리면서 방송을 다시 하게 됐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 질문은 항상 받듯이 계속 받을 거고요. 오늘 소주제는 이제 여름철이 됐으니까 여름철에는 요로 결석 질환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응급실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보다도 그런 건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사례를 위주로 이런 경우도 요로결석일 수 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한 그런 증례를 위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여름철에 확실히 늘어난다는 게 체감상 느껴지세요? 여름철에 많이 늘어나요. 실제로 한 그 통계 자료도 그렇지만 여름철에 보면은 그 겨울철보다는 환자분들 내원 하시는 분들도 확실히 늘어나고 문의 전화도 많이 오죠. 그리고 저희가 비뇨의학과에서는 그 요로결석은 가장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왜 외과에 뭐 맹장염이 있다면은 비뇨의학과에는 요로결석 같은 게 가장 응급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밤에 이제 네. 야간에 콜도 오고 밤에 나가야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을 하죠. 왜 응급 상황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통증, 증상 자체가 극심합니다. 통증이 심하고 혈뇨도 계속 올 수 있고 메스껍고 구역질도 계속 날 수 있고 이런 급성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신장 기능은 일정 시간 이상 그 요로결석이 방치가 되면은 영구적으로 비가역적으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거를 막기 위해서 신장 기능 살리는 게 요로결석 치료의 가장 최우선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아프기만 하기 때문에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건 아닌 거네요. 통증도 당연히 너무 아프면은 그 치료를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뭐 잘 견디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진통제 센 걸 맞으면은 통증은 어떻게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신장이 다 죽어 있어요. 물론 콩팥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당장 큰일이 생기진 않는다 하더라도 뭐 양쪽 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신기능을 떨어지면 뭐 투석 같은 걸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요로결석을 빨리 치료를 하곤 합니다. 선생님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뒤에 네. 준비돼 있으면 이따가 한다고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뒤에 보는 것처럼 신장 크기가 다르잖아요. 신장 크기가 다른데 이게 요로 결석 때문에 한쪽 신장에 물이 안 빠져서 크기가 다른 건지 아니면은 원래 신체가 신장 크기가 조금씩 다른가요? 뭐 신장은 양쪽이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높이는 조금 다르거든요. 오른쪽 신장은 간 때문에 약간 아래쪽에 있고 왼쪽에 약간 상방에 있는 거는 맞는데 요 모식도는 돌 때문에 물이 차서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너무 말씀드리는 수신증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신장 안에 물이 차는 상황을 수신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압력이 계속 걸리게 되면은 부풀어서 이제 붓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요관결석 때문에 신장이 부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좀 나와서 빠르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질문과 용태 PD님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이게 선생님 8월에 피크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게 2018년도 8월에 47,000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1년 동안 환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2018년도 8월달 환자 그러니까 8월달 환자 수예요. 유병률도 상당히 높은 질환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 병의원에서 이제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나온 통계 자료인데 6, 7, 8월에 가장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8월 달이 피크인 걸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대략 뭐 수십만 명은 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20에서 30만 명 정도 이상 항상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딸기80님 안녕하세요. 네, 질문 당연히 해주셔도 되고요. 결석 관련된 것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고 그 외의 질문 사항들은 PD님께서 갈무리를 좀 해주셨다가 나중에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바로 한 번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요로결석의 증상은 가장 심한 게 이제 극심한 통증이죠. 요 그림에서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돌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돌이 소변은 신장에서 만들어져서 요관, 방광 흘러내려오거든요. 원웨이로 그냥 일방통행으로 내려오는 노폐물을 걸른 거니까요. 근데 이 흐름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요관결석 같은 거죠. 그러면 배관 하수가 막히면 싱크대로 물이 넘치잖아요. 네. 이 압력이 점점 팽창해서 세지는 거예요. 이 압박감 때문에 통증이 옵니다. 그래서 신장결석은 그 통증을 별로 유발하지 않는 편이고 거의 무증상인 경우도 많고요. 이 부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옆구리 통증, 콩팥의 위치가 이 뒤쪽 갈비뼈 밑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통증이 좌우 한쪽이 시작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요관결석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에는 하복부 통증까지 옵니다. 옆구리 뒤에서 시작해서 내려가면서 앞쪽 아랫배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극심한 통증의 양상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혈뇨. 요관결석의 경우에 길을 막고 있으니까 오줌이 내려오고 싶어서 난리를 부릴 수가 있겠죠. 난리법석을 부리다가 요관 벽에서부터 출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피가 나오는 혈뇨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메스꺼움, 구역질, 물만 마셔도 토한다 이러신 분들 많고요. 그다음에 돌이 하부 요관에 걸리는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이 맨 끝에 요관에서 방광으로 이행하는 부위, 요관, 방광, 이행부라고 하는 부위가 가장 좁은 부위입니다. 요관 중에서 한 1, 2mm 정도로 내로잉 되는 리전이 있어서 여기에 돌이 제일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돌이 걸릴 때는 방광 쪽을 자극하면서 꼭 무슨 전립선 비대증이나 과민성 방광처럼 잔뇨감, 빈뇨, 그리고 소변 놓을 때 좀 찌릿찌릿한 통증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무증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이라고 해서 무슨 꼭 응급실 실려가고 출산 때만큼 아픈 통증이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요관결석 중에도 증상이 별로 없으신 분들도 덜어 있고요. 신장결석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몇 해 전에 네. 요로결석에 걸리셨거든요. 네. 근데 진짜 아프다고 맹장 수술하셨을 때보다 더 아팠대요. 그러실 수 있죠. 네, 엄청 아팠다 그러는데 그러면 원장님 보셨을 때 무증상이라서 통증이 없는 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통증이 있어서 빨리 치료하는 게 운이 좋은 건지 어떠신가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관결석 응급 상황인데 증상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피만 조금 나오거나 뭔가 메스꺼워서 내과나 건강 검진을 하다가 요관결석이 있어서 빨리 비뇨기과에 가라 권유를 받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요관결석은 응급이거든요. 근데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죽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이미 골든타임을 놓치면은 아까 통증이 유발되는 원인은 신장에서부터 소변이 내려오는데 그 플로우가 차단이 되면은 막힘이 있으면은 팽창해서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변 자체가 생성이 잘 안 되는 신장이다. 이미 기능이 죽어서 다른 반대쪽에서 혼자서 일을 하고 한쪽이 죽어버린 경우에는 통증을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드물게 어떤 통증의 역치가 매우 높으셔서 가끔씩 뻐근한 정도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심각한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이 있어서 빨리 제거를 하면 신장 기능은 살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통증이 있는 게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통증이 없다 보면은 비가역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네. 신장 기능이 저하가 심하게 돼서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저기
오픈메디님께서 저보고 야구 선수냐고 야구 선수? 물어보신. 네. 제가 평소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저 야구 좋아하는데 누구를 염두에 두신 거죠? 아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야구 선수들 퉁퉁한 사람 많으니까. 아, 최준석 아닐까요? 최준석 선수? 최준석 선수요. 네. 몸무게는 뭐 제가 조금 덜 나갈 것 같습니다. 최준석 선수보다는. 예. 네. 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이게 그 정밀 검사를 하지 않으면 한쪽 신장 기능이 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서 또는 CT를 통해서 신장 크기 변화가 많이 줄어든 경우, 위축이 된 경우에는 이미 손상이 많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을 살리는 게 저희 요로결석 치료의 가장 주된 목표입니다. 요로결석 진단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건 히스토리 테이킹 문진이죠. 환자분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물어보고 당연히 뭐 옆구리가 아프다, 아랫배가 아프다, 피가 난다, 메스껍고 구역질이 난다 또는 요로결석에 가족력이 있다 또는 예전에 요로결석 경험이 있어서 재발을 무조건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될 거고요. 피지컬 이그잼, 뭐 이학적 검사, 신체 검사에서는 아까 콩팥이 갈비뼈 뒤쪽 하부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를 항상 쳐보게 됩니다. CVA 텐더니스라고 하는데 요 위치에 그 앞통 두들겼을 때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등 쪽 갈비뼈 밑을 이렇게 치는데 양쪽이 보통은 대칭으로 그 동일한 강도로 치면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쪽이 극심하게 아픈 거예요. 비명지를 정도로. 그런 경우가 이제 요로결석의 가장 기본적인 신체 검진이 되겠고, 뭐 소변 검사, 그 다음에 엑스레이. 근데 엑스레이 한 장만 갖고는 요로결석이 진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진을 할 때 꼭 진행을 하게 되는 두 가지 검사가 있는데, 여기 경정맥 요로조영술이라는 것 또는 뭐 CT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응급실을 다녀오시는 분들은 전산화 단층 촬영을 대개 하고 오시게 되고, 일선 비뇨의학과에는 CT가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정맥을 통해서 혈관을 통해서 그 조영제를 주입을 하고 신장, 요관, 방광을 조영하는 물질을 주입을 해서 내려오는 사진을 보게 됩니다. 좀 이따 증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검사들이 신장 초음파나 항문으로 하는 그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은 뭐 그 요로결석을 진단하는데 보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소변 검사로 이게 진단이 된다는 건가요? 진단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검사인 거죠. 혈뇨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혈뇨를 보는 거군요. 그리고 염증 여부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요로결석이 있으면은 신우신염 같은 것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로결석 치료는 물리적으로 그 돌을 제거하면 되는 거고요. 방광에 염증이 있거나 신우신염, 소변에 백혈구 세포가 보이면은 그때는 항생제를 병행해서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만약에 요로결석과 신우신염이 심각한 상태고 그게 이제 심각해지면 폐혈증이라고 하는 전신 감염으로 이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비뇨의학과에 오셨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대학병원 응급실 다시 의뢰를 빨리 해서 그 치료를 받으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죠. 그 시청자들도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제가 예전에 초음파 장비를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전 직장에서요. 전전전전쯤 됩니다. 네. 10년 딱 10년 전이네요. 근데 그때 요로결석도 그때 초음파 장비로 이렇게 보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메인이 그 초음파인지 알았더니 CT네요. 초음파만 갖고는 보조적인 툴은 될 수 있지만 그 초음파를 볼 때 보통 신장 초음파를 보는 거거든요. 신장 안에 있는 돌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수신증도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대개 응급상은 아까 요관결석이라고 했어요. 신장, 요관, 방광 중에 가느다란 관인 요관에 요관이 이렇게 있으면 어딘가 막힌 거잖아요. 이 위치는 초음파로 안 보입니다. 신장 볼 수 있고 방광 볼 수 있고 전립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확진이 안 되죠. 그래서 신장 초음파를 보통 내과에서 많이 보시면은 요로결석인 것 같다, 의심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같은 비뇨의학과로 의뢰를 해주시죠.
확실한 위치와 크기, 그 다음에 치료를 위해서는 비뇨기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치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로결석의 치료는 뭐 통증과 아까 얘기했던 증상들을 빨리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신장 기능을 더 늦기 전에 살린다, 보존을 한다, 이게 될 거고요. 치료 방법은 자연 배출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D588님도 여기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자연 배출하는 방법도 있고 뭐 배출에 도움된 약을 쓰면서 기다리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거거든요. 돌의 크기가 작거나 증상이 견딜만 하거나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돌이 빠졌는지 여부를 꼭 검사를 통해서 아주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률에 기대어서 뭐 4mm 이하다, 뭐 그러면 50% 정도의 확률로 자연 배출 가능하다, 확률이거든요. 크기가 작을수록 확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4mm가 넘어가면서부터 그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5mm 이상에서는 무조건 치료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치료 방법으로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라는 걸 가장 많이 시행을 하게 되고 1차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취나 이런 뭐 그 어떤 침습적인 배를 째거나 요도를 뭐 내시경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누워있는 상태에서 3차원적으로 돌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충격파를 때리는 거예요. 요거는 예전에 저희 그 비욘디에서 요로결석 이야기를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하는 영상 같은 거는 클립이 있습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짧은 영상 만든 기억이 납니다. 예. 네네네. 보시면 도움됩니다. 예. 근데 여기 D588님이 친구가 요로결석으로 입원한 상태라고 그러는데 네. 수술한 상태인데 수술 안 하고 하는 게 체외 충격파 쇠석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가 머리로 그냥 생각하기에는 이제 크기가 크면 체외 충격파 쇠석술로 조금 깎아 놓고 또 깎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왜 아직도 수술을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있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모든 뭐 요로결석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의학 질환들이 치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뭐 그다음에 뭐 그 물리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그 인디케이션 적응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1차적으로 권하는데 몇 가지 상황에서는 요관 내시경 수술도 1차 치료법이에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요관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대번에 끝납니다. 수술을 하면은 내시경이 안으로 쭉 들어가서 연성 내시경, 경성 내시경이 들어가서 쭉 요관까지 들어간 다음에 돌을 레이저로 부숴서 바스켓 같은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장점이 있고 근데 몸 안에 뭐 관을 넣어둬서 후유증이 한 2, 3주 정도 가고 그다음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고 비용적인 부담이 좀 있을 거고 입원을 며칠간 해야 되니까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아주 좋은 1차 치료법이고 체외 충격파 쇠석술은 말씀하신 대로 돌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은 아주 상태가 위중한 상황에서는 이거를 돌을 부수고 환자분께서 그걸 내려보내고 빼내는 거를 스스로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물 많이 먹고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하고 하면서 내려보내야 되는 건데 되게 긴박한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합니다. 돌이 큰 경우에는 5번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10번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치료가 2달 걸리는 경우도 있겠죠. 아주 돌이 큰 경우에는. 그래서 환자분의 상황과 건강 상태, 증상의 정도 뭐 그런 거를 고려를 해야 되고 돌의 크기와 위치 또 어떤 경우에는 골반뼈에 가려져 가지고 돌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쇠석술로 포커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요관 내시경 수술을 더 권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임산부나 이런 경우에는 쇠석술은 또 금기고요. 뭐 아스피린이나 출혈 경향이 있는 분들도 쇠석술은 금기예요. 이런 경우에는 3번 내시경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그 너무 크지 않은 요관 결석인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수술이 만족도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술적 치료는 돌이 신장 안에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분들도 있어요. 녹각석이라고 하는 사슴 뿔 모양으로 생긴 뭐 이런
옛날에 어디 방송 나와서 했던 건 이게 돌이거든요. 이게- 사람 손인데 우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예. 이 생긴 모양이 여기를 다 채운 거예요. 이렇게 아. 사슴 뿔 모양으로. 아니 엄청 크네요. 우와. 보통 뭐 3, 4cm 이렇게 네. 되죠. 그래서 이런 돌은 백날 쇠석술로 깨봐야 호전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내시경으로 올라가서 수술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뭐 복강경 수술도 있고 이쪽으로 아까 그 어디냐 이쪽으로 옆구리에서 관을 넣어서 이쪽으로 관열적으로 해서 경피적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네. 뭐요? 이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여기 연필 꽂혀 있는 이거 뭔가요? 이거요. 네네. 요게 제가 무슨 채널A에서 방송 나갔을 때 제가 들고 나간 돌이었는데 이거는 방광 안에 생긴 돌이에요. 연필은 뭔가요? 연필이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성분. 아 그러니까 뭐 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요? 이거 아마 뭐 건대병원에서 수술했던 케이스인가 그랬는데 몸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성분들 요도가 짧아서 실수로 들어간 거죠. 네네.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이게 몽당 연필에 아. 돌이 붙어가지고 이거는 개복해서 꺼냈던 거 그랬을 거예요. 아 신기하네요. 일종의 진주 같은 건가요? 진주요. 진주도 이물질로 넣으면 뭐 주변에- 생성 과정은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 네. 아우 고통이 크셨을 것 예, 같습니다. 예. 이 정도면은 개복을 해서 돌을 꺼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석의 크기나 위치, 환자분의 상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쇠석술을 할지 수술을 할지 또는 지켜볼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례니까요. 환자분들, 그 시청자분들 질문상을 좀 받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니라라님 안녕하세요. 연재승 선생님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가 혼자 진행하기는 좀 무섭고 해서 용태 PD님께 그 헬프를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아니요 연재승 선생님 안 온다길래 제가 얼른 들어왔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도 안 오시면 제가 계속 고정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위기를 느끼시고 다음 달에는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치금님 말씀하시는 요로에 저렇게 큰 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건데 요로 구멍으로 저게 들어간 건 아닌 거죠? 연필이. 아니 그 소변 나오는 쪽으로 들어간 거고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있다가 관이 아, 그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남자분들 그 저렇게 뭔가 이물질 들어와서 오는 분들도 꽤 있어요. 간혹. 아 요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분 얘기는 아니고 예. 남자분들 뭐 자위하다가 안으로 뭘 넣고 이런 그 약간 not normal한 그 자위 형태를 좀 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안에 그래서 뭐 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해하는데 선생님처럼 점잖으신 분 충격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그랬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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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딸기80님이 뭐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왜 수술 이후에 소변이 안 나오면 퇴원이 안 되냐라고 여쭤봤네요. 전신 마취 수술도 그렇고 척추 마취 수술도 그렇고요. 소변줄을 보통 그 딸기80님은 소변줄 그 폴릭 카테터라고 한 거를 안에 거치를 해주셨던 상태일까요? 아니면 그냥 없이 짧은 수술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소변줄을 꽂고 있었던 경우에는 방광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 배뇨를 시원하게 하는지 소변 줄기와 배 안에 남은 잔뇨량 정도를 체크하고 그리고 퇴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몇 시간 동안 소변을 못 보거나 방광에 소변이 꽉 찼는데 오줌을 스스로 못 본다. 그렇다면 다시 소변줄을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입원 기간이 좀 더 길어지거나 아니면 소변줄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죠. 척추 마취했을 때는 더 중요하고요. 척추 마취했을 때는 그 배뇨 중추가 뭐 요추 4번, 5번, 천추 1번 뼈 이런데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취에 의해서 그래서 자가 배뇨를 하는 거를 꼭 확인을 하고 퇴실을 하셔야 됩니다. 저거랑 뭐 그 수술에 방구 끼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그거랑 좀 다른가요? 뭐 주의사항으로 보면 비슷하죠. 근데 아, 네. 그 장 쪽에 외과 수술이나 비뇨기과 수술하면은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많이 걷고 가스아웃 방구 낄 때까지 열심히 운동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시기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금식하다가 물부터 먹다가 뭐 죽식을 하다가 일반식 고형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진행이 될 수 있으려면 장이 이제 풀려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 저기 이혜니님 질문인데. 이혜니님, 네. 요로결석인데 병원을 못 찾으면 통증으로 만약 큰일 날수 절도를 있죠. 하거나 뭐 기절하기도 하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메스껍고 구역질 같은 것도 간단하게 써놨는데 어지러움증 또 온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쓰러질 정도로 아플 수도 있으세요. 요로결석이 의심되거나 아무튼 급성 통증이 있다면은 가까운 곳에 비뇨기과가 없다면 응급실로 빨리 가셔야 돼요. 뭐 지역에는 비뇨기과가 많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뭐 24시간 상시 대기하는 병원은 없을 거고 저희처럼 뭐 그 전화기를 들고 있다가 네, 그렇죠. 그 받고 하는 병원은 꽤 있거든요. 비뇨기과를 문의라고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응급실을 바로 가시거나 하셔야죠. 제가 병원을 막 검색하다 보면은 네, 그 요로결석은 비뇨기과에서만 보는 거죠. 그렇죠. 일반 병원에서 보기 힘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조금 인구 밀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보면 비뇨기과가 없는 곳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에는 되게 2차 병원급들에서 네.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이 봉직으로 계실 거예요. 과장님이. 아, 거기서 다행이다. 아마 할 겁니다. 네. 아, 다행입니다. 긴장을 했는데. 또 설아라님 질문 받겠습니다. 그 방광염도 혈뇨의 원인이 되나요? 아, 물론입니다. 네. 혈뇨. 네. 무통성 혈뇨가 오랫동안 있어서 설아라님 CT를 했는데 신장 물혹만 있고 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혈뇨가 눈으로 보기에도 피가 비치셨을까요? 아니면 검사를 하면은 피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으셨을지가 궁금하고요. 전자는 유관적 혈뇨라고 하고 후자는 미세혈뇨, 현미경적 혈뇨, 요잠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후자인 경우에는 그냥 건강한 분들도 그렇게 나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전자인 경우에는 원인을 보통 꼭 찾아냅니다. 방광염이 있어도 나올 수 있고 요로결석이어도 나올 수 있고 비뇨기 계통의 어떤 종양, 방광암, 요관암, 신장암 같은 게 있어도 여성분이라면은 피가 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CT를 꼭 찍고 필요한 경우에는 방광 내시경을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변이 분홍색이었다는데 이미 혈뇨인 거죠? 소변이. 대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혈뇨인지 뭐 아니면은 뭐 근육 횡문근 융해증 뭐 이런 데도 적혈군 뭐 그 마이오글로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혈뇨인지부터 검사를 하러 비뇨기과에 오셔야 돼요. 네, 그 주제가 요로결석이니까 뭐 순서 조금 달라져도 네. 먼저 받겠습니다. 그 바코드님이 작년에 요로결석으로 병원에 3번 갔다는데요. 그 요로결석에 이분이 재발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바코드님은 그 나이와 기저 질환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재발이 아주 많다는 얘기거든요. 가족력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요. CT를 꼭 찍어 보셔서 내 현재 상태를 아셔야 돼요. 이게 1년 동안 새로운 돌이 계속 생겨서 떨어진 거라면은 엄청 재발이 빠른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적인 결석보다는 뭐 요산석이나 감염석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약물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신장 안에 돌이 한 10개쯤 있어요, 이미. 근데 초음파나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는 방사선 투과성 결석도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에서 잘 안 보이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CT에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녀석들이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 그런 가능성이 있겠고, 또는 한쪽, 뭐 좌우 한쪽만 비슷한 증상이 뭐 한 달 주기로 반복된다. 이런 경우라면은 처음에 치료했던 돌이 불완전 치료가 됐거나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CT를 찍고 정확한 진단을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이따 이제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물이 일단 제일 중요하고, 맵고 짜지 않게 드시는 거, 그리고 술, 커피 별로 안 좋고요. 운동 많이 하시고, 비타민 C 고용량이나 이런 거 피하시고요. 그리고 역시나 중요한 거는 결석 재발이 흔하신 분이기 때문에 6개월마다는 꼭 그 요로결석을 전문으로 하는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주기적으로 체크업을 받으셔야 돼요. 또 생긴 게 있나 없나. 그래서 그런 케이스 좀 이따가 있습니다. 53세인데 가족력도 있으시네요. 형도 똑같다 그러니까. 근데 그
요로결석은 남자에서 더 흔하고요. 그다음에 중년 이후에 더 흔하고요. 한 7, 80%에서 가족력이 있으세요. 보통 생기는 주기가 4, 5년 주기로 재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기가 짧으신 분들은 3개월마다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장님, 근데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뚱뚱한 사람들은 물을 좀 많이 더 마시는 드셔야죠.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요로결석이 좀 마른 사람들한테 더 많이 발생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예. 비만도가 높으신 분들께서 요로결석이 더 잘 생깁니다. 아, 요로결석 중에서도 칼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수산이 이제 제일 가장 흔한 타입의 그 성분들인데요. 그 옥살레이트 같은 게 잘 생긴다고 되어 있으세요. 체질상. 그러면 네, 이분 일단은 케이스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네. 비뇨기학과에서 이러이러한 경우들이 그러니까 다 최근에 오셨던 환자분들이 한 분 빼고는 그래서 환자분 이름까지 다 기억나는 분들인데 첫 번째 케이스는 37세 여자 환자분이고요. 새벽부터 시작된 오른쪽 옆구리 통증, 눈으로 보기에 피가 나오는 유관적 혈뇨, 구토. 원래 건강하셨던 분이고 요로결석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영어로 다 써놨는데 그 신체 검사에서 이게 아까 등 쳐본다는 거 오른쪽 쳤더니 아파하셨고 소변 검사를 했더니 백혈구도 심하고 적혈구도 심하고 혈뇨하고 염증 둘 다 있다는 얘기고 엑스레이 한 장만 갖고는 확진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룰아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배제 진단이라고 해서 우측 요관 결석이 의심되는 상태고 그걸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조영제라는 주사를 맞고 경정맥 요로 조영술을 시행했다는 암호 같은 얘기인데요. 그 요로결석은 통증이 주로 한밤중 새벽에 많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주간에는 돌이 떨어져 있어도 물도 좀 마시는 편이고 낮에는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앉아 있고 서 있고 좀 돌아다니고 하면은 물꼬가 좀 터서 압력이 감압이 되면은 통증이 줄어드는 거고요. 밤에는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한참 자고 있다 보면 소변이 또 조금씩 생성이 돼서 누워 있는 상태니까 여기 팽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깰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새벽녘에 오시는 경우가 왕왕 흔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몇 달 전에 담석증 와가지고 담석증이요. 예, 네네. 새벽마다 깨가지고 스마트폰 보고 있는 거예요. 아프다고.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요것도 밤에 깨 있네요. 수술 받으셨어요? 네네, 수술 받았습니다. 혹간경으로. 네네, 맞아 죽은 줄 알았습니다. 네, 진짜 아팠다. 잘못하셨네요. 그래도 제가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다가 담석증인 거 찾아가지고 응급실 얼른 데리고 왔습니다. 보통은 네. 담석은 건강검진 진단이 되거든요. 복부 아. 초음파할 때 간이나 담낭 쪽을 초음파를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담석이 있다는 건 꼭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아. 증상이 심하면은 바로 수술을 해야 되죠. 네. 뭐 쇠석술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렇죠. 아니, 원장님 근데 여성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F라 돼 있길래 좀 의아했던 게 네. 여성분이 통증이 있다고 비뇨기과를 찾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잘 찾아갔네요. 근데 요새는 뭐 그 인터넷 유튜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검색을 해보면은 요로결석을 아마 첫 번째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분은 아마 내과 갔다 오신 분이긴 한데 내과 갔다 오셨죠? 그러니까 경유에서 그렇죠.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비뇨기과 가라고 안내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게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사진이. 전체 화면 띄워주면 아마 요걸로 요렇게 하시면 더 편할, 네네. 더 잘 보일 건데. 전체 화면은 어떻게 띄우죠? 저기서 띄워줍니다. 예. 지금 뜨고 있을까요? 아마 띄웠을걸요? 네네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 네. 네. 이게 이제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네. 이 왼쪽이고 여기 조그만 돌들 하얀 거 보이시죠 여기? 요런 게 이제 신장 결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오른쪽이 아프셔서 오셨으니까 여기 요렇게 생겨 있는 게 돌이 아닐까 의심을 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영제라는 주사를 맞고 사진을 찍으면은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있는 거예요. 정상인 쪽은 이렇게 얄쌍하게 네. 보이거나 가늘게 나오는데 반해서 이쪽은 뭔가 꽉 막혀 있거든요.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내려오죠. 예. 어디서 막혔냐? 여기서부터 막혔거든요. 그래서 얘가
요관결석이 되는 거죠. 아, 선생님 갑자기 웃겨서 그런데 네. 요거는 선생님께서 표시해 놓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 뭐죠? 피어싱 아니 그냥 뭐 속옷에 있는 속옷 그런 거겠죠. 네네네. 저는 아니, 요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알고 근데 이걸 보고서 저게 뭘까 이러고 있었는데 피어싱을 먼저 생각하세요. 아, 예. 네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사진이 이제 전형적인 그 요로결석, 요관결석 사진이고요. 하부 요관 쪽에 잘 생겨요. 돌이 더. 왜냐? 위에 쪽은 한 3mm로 관이 좀 비교적 굵게 내려오다가 방광으로 들어가는 부위가 아까 1, 2mm로 좁아진다고 했거든요. 여기가 곧쯤 되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작은 돌도 걸릴 수 있는데 이분은 이 정도면 되게 큰 돌이에요. 거의 1cm 정도 되는 돌입니다. 와, 그거 엄청 크네. 그러니까 젊고 건강하신 여성분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요관 운동이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안 빠진 거죠. 그래서 여러 차례 치료를 해서 겨우 끝난 케이스였고요. 두 번째는 거의 다 치료는 쇠석술을 하신 분이니까요. 남자 65세고 1년 전부터 뻐근한 통증이 있다 없다 하고 최근에 피가 났다. 왜 저를 저렇게 공격하셔가지고 아, 네. MKKK님. 아니 표시해 놓은 것 같았잖아요. 뭔가 몸에 저도 이거 많이 보니까 뭔가 다르면은 눈에 확 띄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지 않았어요. 아니 뭐 화살표인 줄 아셨다는 얘기죠. 네네네. 네, 맞아. 저희 장인어른이 딱 저 60 만으로 65세쯤에 담석증이 오셨어요. 요분 케이스만 한 2, 3년 된 케이스인데요. 네. 좀 되게 어뉴주얼한 케이스라서 가끔씩 뻐근했고 건강검진에서 뭐 조그만 신장결석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들으신 적이 있대요. 근데 이분은 뭐 그냥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수술 받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그쵸. 뭐 네. 아무튼 검사를 했더니 그 옆구리 쳤을 때 별로 안 아파하시고 소변에 염증은 없고 피는 나오고 신우라고 해서 신장 내부의 돌이 의심되는 소견이 엑스레이에서 있었고 그 경정맥 요로 조영술을 했더니 뭔가 애매한 거예요, 소견이. 그래서 CT를 또 찍었어요. 보통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거대한 아까 봤던 그 녹각석이라고 하는 사슴 뿔 모양의 돌이 진단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과정을 보면은 이것도 전체 화면으로 띄워주시면은 엑스레이 한 장만 갖고 사실 잘 몰라요. 이쪽이 왼쪽이거든요. 네. 여기 뭐가 허옇게 이렇게 좀 뭔가 음영이 와. 좀 진한 게 보여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이게 무슨 돌인가? 설마 이게 돌일까? 이게 한 3, 4cm, 뭐 3, 4cm 이렇게 가로 세로가 됐었거든요. 돌일까? 설마?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조영재라는 주사를 맞고 사진을 찍었더니 요 내부가 여기가 팽창해 있어요. 와, 예. 그리고 여기가 뭔가 돌로 이래서 가득 그 막고 있으면은 이렇게 음영이 떨어지는 충만 결손이라고 하는 소견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은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여기가 부어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 통증이 오셨다는 얘기인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CT를 찍었더니 여기 하얀 거 보이시나요, 이거? 네. 이게 돌인 거예요. 와. 이게 신장, 왼쪽 신장인데 이거의 한 절반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내부를 채우는 커다란 돌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통증이 없으셨던 거네요. 급성 막 응급실 갈 정도의 통증은 없었던 거고 계속 뻐근하고 아팠다 안 아팠다. 이 정도 되면 신장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치면 아까 말씀하신 그 통증이 있는 게 차라리 조금 낫네요. 근데 이 그 신장 결석은 그 이렇게 크신 경우가 돼야지 이제 신장 기능을 좀 떨어뜨리고 작은 돌은 뭐 5, 6mm, 1cm짜리 돌은 거의 신장 기능에는 흐름에 저해를 주진 않는데 이분의 경우는 돌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신장 내부의 방들이 여기가 좀 부어 있고 이로 인해서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을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 됐죠. 그래서 이분한테 수술을 권했어요. 그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에 가셔서 저희는 가까운 데 그쪽이니까 결석 보시는 교수님께 이거는 아까 구멍 뚫고 하는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내시경으로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권했더니 죽어도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암도 아니고 죽을 병도 아닌데 여기다 구멍을 뚫고 할 때 좀 그 동의서 같은 것도 세게 받거든요. 피가 많이 날 수 있고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쇠석술을 본인이 원하셔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 저렇게 큰데도 이렇게 큰 예. 거를 이쪽에서부터 야금야금 깬 거죠. 빠져나오라고. 깨고 부스러기가 계속 나오고 거의 한 5, 6개월을 치료했을 것 같아요. 그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주 간격으로 하다가 한 2주 간격으로 하다가 10번 조금 더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돌은 다 없어졌어요. 아, 엑스레이에서 이제 안 보이고 여기 조금 남은 거 요거 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밑에 쪽에 조금 남고 이렇게 큰 돌도 쇠석술로 치료를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저 같으면은 원래는 권하지 않아요. 쇠석술을. 그쵸. 그리고 저는 조금은 좀 그런 게 뭐냐면 이 선생님은 수술 안 해서 이거 치료했잖아요. 네. 그러면 다 이제 거봐 내가 수술 안 해도 치료됐지. 다른 수술이 진짜 필요한 걸 때도 안 할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서 대신에 네. 그 뒤로 6개월마다 이게 한 3년 전 얘기니까 6개월마다 계속 뵙고는 있는데 뭐 다행히 비뇨기 쪽에는 문제 없고 신장 기능에도 큰 문제 없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교과서적으로는 이런 돌이면 사실은 대번에 어떻게든 치료를 했어야죠. 그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게 사실은 맞았을 것 같고 근데 뭐 워낙에 뭐 환자분께서 완강히 거부를 하시니까 이렇게 치료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 예. 이분은 지난주에 왔다 가신 분인데 이분도 비슷해요. 간헐적으로 옆구리가 아프고 근데 피가 나오고 근데 이분 특징은 요로결석으로 치료하신 이력이 많아요. 응급실 다니신 적도 많고 또 부친도 저희 병원 환자셔서 자주 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왔을 때 검사했던 거고 우측 요관에 뭐 7mm짜리 돌이 있어서 쇠석술 치료에서 잘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막혀서 짤룩하게 끊어져 있거든요. 여기 돌이 있었어요. 쇠석술 한 2번인가 해서 이게 다 빠졌어요. 이게 한 4년 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보니까 반대쪽 여기 이런 뭐가 하얀 게 보여요. 초음파를 보니까 이게 돌이에요. 1년 간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지켜봤어요. 신장결석은 뭐 급성으로 당장 치료해야 될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이게 굴러 떨어지면은 통증이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워닝만 드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밤이라도 연락하십시오 하고 보내드리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여기 있던 돌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있던 게 일로 좀 내려온 거거든요. 요관으로 흘러 내려올 소지가 좀 있어 보여서 이 돌을 또 치료했어요. 이게 2년 전이에요. 4년 전, 3년 전, 2년 전. 얘는 또 없어졌어요. 1년 또 지나서 보니까 요거는 최근 사진인가 보네요. 그래서 지난주 사진을 보니까 여기 안 보이던 돌이 또 생겼어요. 여기 돌이 있어요. 여기 또 돌이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별로 차이 안 나는데도 보시는 거 보면 신기해요. 저 같은 사람이 사진 보여주고 에이 선생님 그냥 조금 다른데 돌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맨날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뭐 그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여요. 근데 진짜 애매한 경우는 CT를 무조건 찍어야죠. 네. 저는 CT를 매일 자주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돌을 녹이는 약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돌을 녹이는 약도 쓰고 환자분 시간 되실 때 제일 큰 돌부터 또 신장결석을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큰 돌들을 방치를 하면은 아까 케이스 2번에서 보셨던 그런 커다란 녹각석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결석도 너무 커지면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그 호구님이 정말 원장님 아시는 분 아니겠죠? 호구요? 아, 예. 호구님? 24시 요로결석 쇠석술 한다는 비뇨기과 의원들이 가끔 보인다. 네, 가끔 있죠. 네, 원장님 병원 아닌가요? 아니, 많아요, 이런데. 그러니까 예. 네. 그런 의원은 의사쌤이 상주하시나요? 그럴 리가 있을까요? 의사가 네. 상주하는 병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응급실 정도 돼야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새벽에 옆구리 통증 있는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결석 진단된 후에 전원이 되잖아요. 보통. 직접적으로 전원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그 응급실에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특정 병원을 지정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소지가 있어요. 특정 병원으로 안 내라는 거는. 정말요? 저는 저희 와이프 담석증 수술할 때는 응급실에서 그걸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차트에다 기록을 한다는 게 이게 아니라 이 인근에는
뭐 이런 어느 병원 가시면은 빨리 수술 될 겁니다. 또는 뭐 인터넷에 어디 검색해 보세요. 저희 병원 같으면 뭐 잠실에 그런 병원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뭐 협약이 돼서 뭐 예를 들어 큰 병원에서 이쪽 의원으로 무조건 보내고 이런 거는 사실은 맞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대개는 반반이에요. 대학병원이나 응급실 가셨다가 거기서 안내 또는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 또는 그냥 그 처음부터 검색을 해서 이건 요로결석 같다. 그러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당직 전화기를 갖고 있거든요. 네. 밤에 전화 오면 제가 받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받죠 물론. 그 계속 소리 켜놓겠네요. 근데 뭐 밤에 한 두세 건 정도 전화 오는 거니까요. 1년에 두세 건이 아니면 하루에.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게 결석 환자가 하루에 두세 분이 오신다는 게 아니고 그 밤에 전화 오는 케이스가 두세 건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새벽 이럴 때. 쉬지를 못하시네요. 근데 뭐 익숙해져서요. 네. 뭐 대단하시네. 아무튼 이게 결석 응급사항인지 뭐 방광염인지 그러면은 보통 24시간은 병원에서는 전화를 받고서 감별을 하겠죠. 단순 방광염, 뭐 어떤 경우는 성병 의심되는데도 그 본인은 이제 응급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고름이 나오면은. 그쵸.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라고 안내를 드리죠. 네. 뭐 그래서 상주하는 병원은 없고요. 그럼요. 예. 응급실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빨리 2명만 더 보고 선생님 근데 케이스보다 질문에 되게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하면 되죠. 한번 네. 이 질문 말고요. 원장님 준비하신 질문. 네. 한번 보고 네. 그 네 번째는 65세 여자분인데 증상이 통증은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잔뇨감. 아까 누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뭐 신경인성 방광, 과민성 방광처럼 배뇨 장애가 주증상이고 오줌 쌀 때 찌릿찌릿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공교롭게도 다른 병원에서 다른 비뇨의학과에서 7번을 쇠석술을 했어요. 근데 증상이 똑같대요. 그리고 엑스레이 찍었는데 돌이 남아있다고 그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돌이 치료가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결석과 비슷한 게 오인됐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은 왼쪽 여기 보시면 되게 조그매요. 여기 밑에 티끌만한 뭔가 이걸로 해야지 보이시려나요? 그쵸. 아, 이거는 그렇군요. 그걸로 해야 보일 것 같아요. 예. 요만한 이제 하얀 게 보여요. 요 위치가 아까 얘기했던 그 요관 방광 이행 부위 좁아져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돌이 제일 잘 생기는 건 맞는데 뭔가 이상한 거죠. 7번을 이걸 치료했는데 이게 안 빠질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아까 처음 해본 케이스는 1cm나 됐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는 3, 4mm 정도 되는 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합리적으로 돌이 아닐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애매할 때는 CT를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보니까 조영제 주사를 맞고 찍었더니 거의 일치해서 겹치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라는 건 2차원적인 영상이니까 어떤 그 깊이 뎁스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관이 주행하는 경로가 이렇게 가고 돌이 이 앞에 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있으면은 겹쳐서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그쵸. 앞에서 투시를 하면은. 그래서 딱 그런 경우였던 거예요. 오해하기 쉬운.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이게 아주 간발의 차로 요관을 비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이거는 요관 결석이 아닌 것 같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플레볼리스 뭐 정맥 돌 또는 왜 골반 내에 사리 같은 게 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많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였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소변 빈뇨 잔뇨감은 뭐였냐? 그건 이제 과민성 방광이나 기능장애였던 거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었던 거는 방광염이 동반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방광염 치료를 해서 이분은 하고 과민성 방광 치료해서 그냥 그 증상은 호전됐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되게 젊은 남성이네요. 이분은 23세 남자분이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5시에 퇴근을 하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오셨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 예전에 요로결석을 한 2년 전에 하셨던 분이고 중고등학생 때부터 요로결석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요로결석 온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왕왕 있어요, 가끔. 근데 이게 요로결석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다 보니까 구역질이 나고 오른쪽이 아파? 돌 또 떨어졌나 보다 하고 오신 거죠.
보호자분하고 같이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소변이 깨끗해요. 피도 안 나고 염증도 안 나오고. 근데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다고 해서 이렇게 눌러봤더니 손만 대도 비명 지를 정도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좀 다른 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요로결석이 아니었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맹장염이었습니다. 맹장염.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급하게 찍다가 한 장만 더 찍고 더 안 찍고 말았고요. 내려오는 게 거의 정상이기 때문에 진찰 소견에서 맹장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일 가까운 병원이 아산병원 응급실로 가셔라. 그래서 가서 오늘 이제 설아라님 맞추셨네요. 그래서 맹장염이었고 오늘 그 보호자분이 어제 병원을 전화 주셨는데 맹장 수술 잘 끝났다고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상 요런 경우도 이제 요로결석 감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요로결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비뇨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확실한 진단과 설명을 들으실 수 있겠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마지막 예방 습관은 그냥 띄워놓고 말씀드리고 네. 질문을 빨리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름철에 많은 이유는 수분이 많이 배출되기 때문인 건가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네. 체온, 땀으로 물이 빠지니까요. 소변량이 줄어들죠. 그러면 농축이 잘 되니까 결정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고용량 비타민 C를 피하라고 했는데 네. 액상 비타민 C 포함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500ml 이상 드시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는 상관이 없고요. 네. 그럼 그러면 질문을 빠르게 답신해 드릴게요. 결석도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유전이라기보다 일단 가족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식구가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성의 경우 복부 초음파 검사만으로 요로결석 여부를 진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산 산모님들 경우가 되게 난감한 경우들이 많아요. CT도 잘 못 찍고 엑스레이도 힘들고 초음파로 보면은 이게 임신에 의한 수신증인지 요로결석에 의한 수신증인지 치료는 수술로 해야 되는데 모든 걸 좀 고려해야 돼서 원칙적으로 복부 초음파만으로 진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장 결석 같은 거는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치료를 요하는 요관 결석의 경우에는 확진까지는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기 아우리님 질문 라이브 네네. 오셨으니까 네. 한번 받아볼까요? 30대 중반 정상 체중 남자입니다. 배뇨 문제나 통증은 전혀 없는데 소변 본 후 자리에 앉기만 하면 한두 방울 요점적 현상이 있습니다. 소변 네. 말기에 케겔이나 회음부 눌러주는 것까지 전무하는데도 그렇다고 하는데요.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저게 잔뇨감 말하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요점적이 정확한 표현이세요. 잔뇨라는 거는 방광 안에 남는 게 잔뇨고요. 요점적은 다 보고 난 후에 한두 방울 뚝뚝 떨어지고 팬티 올리면 묻고 이게 요점적이거든요. 드리블링이라고 해서 조금 떨어지는 건데 일단은 과민성 방광 전립선염 가능성 다 있겠지만 비뇨기과에서 검사 먼저 해보실게요. 감별을 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건강하시다는 전제하에 수분 섭취 습관부터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물을 많이 드시라고 맨날 강조드리는데 많이 먹고 한 번에 많이 싸야 돼요. 그래야 방광이 쭉 짜주면서 관성처럼 남은 잔뇨를 끝까지 다 밀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요도 안에 맺혀있던 소변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소변을 참았다가 한 번에 많이 배뇨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도움이 되는 약을 병행하는 거죠. 과민성이면 과민성약, 전립선 문제면 전립선 문제, 염증이 있다면 염증약, 그러니까 요도용 같은 거요. 저기 돈가스 피카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좋나요? 아니면 꾸준히 나눠서 마시는 게 꾸준히 드시는 게 좋죠. 가급적. 네. 물 많이 먹으라 그랬더니 아침에 2리터를 먹고 시작하는 사람을 봤었어요. 네. 그런 건 썩 그렇게 좋은 습관은 아닌 건가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온 음료나 다른 음료를 마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온 음료 괜찮죠, 근데 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는 물을 진짜 많이 마시거든요. 네. 화장실을 10대 번 가는데 그거 크게 문제 많이 먹는 만큼 나오는 건 문제 없다.
뭐 얼마나 드시는지에 따라서 4리터 드시고 10번 가는 건 정상이죠. 아, 그렇죠. 네, 4리터 드시면 뭐 3.5리터 소변 나오면은 네, 그 정도면 정상이라고 생각되고요. 통기는 내운명님, 네, 결석이 의심된다고 CT를 찍었는데 결석은 없고 무록, 방광이 작아졌다. 일단 요로결석은 없다는 거예요. 비조형 CT가 제일 정확한 진단법이고 소변 혈액도 문제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한 치료죠. 그러면은 다른 거는 없는 거고요. 요도염, 뭐 방광염도 없는 것 같고 신경인성 방광이란 게 아주 애매합니다. 과민성 방광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더 치료가 힘들 수 있으세요. 허리 통증도 뭔가 척추의 문제라든지 신경계통의 문제가 있으셔서 그럴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동반돼서 배뇨장애가 왔다는 얘기인데 목표는 습관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사용되는 약이 과민성 방광에 쓰여지는 그런 배뇨 조절 약제일 수도 있고 소변 시원하게 나오게 하는 약제일 수도 있고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제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검사 소견에 따라서 약을 쓰면서 배뇨하는 습관은 길러주고 신경인성 방광이 너무 심해지면 나중에 자가 배뇨가 잘 안 되거든요. 그때는 마지막에는 주기적으로 관을 넣어서 거치해 두는 것 말고 한 3시간마다 이제 CIC라고 하는 가는 관을 넣어서 소변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방광이 약간 작아졌다는 거는 되돌릴 방법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일단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모아서 쌓는 훈련. 방광 용적을 키워주는 약과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개인적 욕심 같은데 설아라님 거하고 비상님 거를 짧게 답변을 드리고 방송을 끝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아라님께서 자궁 내막암으로 자궁 적재술 수술했는데 유관상 출혈이 있다고 하는데 소변 혈뇨인지 질출혈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구분 쉽지 않으세요. 생리 중이실 때 소변 검사하면은 혈뇨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려면은 제 생각에는 산부인과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비뇨의학과에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비상님 질문 받겠습니다. 52g 전립선 비대증인데 약은 복용 중인데 수술 후 부작용이 있다는데 수술해야 될까? 그 52g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큰 편이죠. 큰 편인가요? 이거는 수술 여부는 본인이 느끼시는 불편감 증상 그리고 내가 약 먹기가 정말 힘드신 건지 약을 먹는데 큰 불편감이 없고 증상이 괜찮다면 쓰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흔히 잘못 생각하시는 게 비대증 수술하면은 약을 뭐 평생 안 써도 되고 완치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터널을 뚫어주는 건데 또 자라난단 말이에요. 너무 젊은 나이에 뭐 60대, 뭐 50대 이럴 때 수술하신 분들도 있는데 조금 더 있다가 수술하실 수 있으면 나중에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요폐 경험이 있었다 또는 뭐 응급실에 간 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애매모호한 정도라면은 좀 유예를 하셔도 문제 없고요. 네. 딸기80님 뭐 저거 결석, 비대증, 신경인성 방광은 원인이 다른 거죠. 요로결석은 증상은 다 비슷할 수 있거든요. 결석은 남녀 공이 올 수 있고 돌 때문에 오는 거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가 좀 눌리거나 막혀서 그런 거고 신경인성 방광은 그 외적인 뭐 신경, 뇌병변, 혈압, 당뇨 이런 다른 외적인 요인들이 동반으로 작용을 해서 배뇨장애를 일으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원인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방 습관에서 네. 저기 구연산 섭취가 있는데 구연산이 오렌지 주스에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근데 오렌지 주스에 맨날 비타민 C 얘기하시는 넣더라고요. 거죠? 그러니까 칼슘 섭취 제한, 고용량 비타민 C 피하기 이런 거는 약으로 쓰는 데 문제인 거고 음식에서 섭취하는 뭐 사골 육수 뭐 우유 이런 거 문제 없고요. 오렌지, 레몬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고용량 500ml, 1000mg 하루에 먹는 그게 결석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 칼슘도 골다공증 때문에 쓰시는 분들 물론 있죠. 무조건 쓰지 말자는 게 아니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득실을 따져서 골다공증이 더 중요한 것 같으면은 약을 쓰면서 결석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검진하시면 되는 거니까 뭐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연산은 어떤 식으로 계속 끝내려고 하는데 PD님이 계속 질문을 주세요. 왜냐하면 뭐, 제가
지금 밖에 상황 다 그래요? 유튜브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시청자들이 네. 이 새끼 자꾸 스마트폰 왜 보냐 이럴 수 있는데 밖에 저도 상황을 보고 궁금했어요. 있는 거죠. 아, 밖에 그런 상황을 딱 거예요? 보고 있는 건데 네네네. 예 지금 그래서 계속 해도 될 법하니까 예. 네. 괜찮으시죠? 바쁘신 거 아니죠? 저는 뭐 1시간도 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구연산은 뭐 네. 영양제 형태로 섭취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뭐 대개는 약을 쓰죠. 아, 뭐 유로시트라라고 하는 거의 통용되는 약이 뭐 리소톤, 과립 이런 몇 가지 상품명들이 있어요. 근데 뭐 처방전이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구연산 섭취하면은 돌을 녹이는데도 치료 효과도 있고 예방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단점은 이거를 또 꾸준히 써야 되잖아요. 하루에 3번을 쓰고 뭐 4번을 쓰고 뭐 이러는데 3개월, 6개월, 1년 이거를 계속 써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것도 설명을 듣고서 요로결석 때문에 난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약을 쓰면서 보는 거죠, 뭐. 그러면 여기 질문 가지고 오신 것 중에 질문이요. 질문 여러 가지 PPT에 네네네. 넣어주셨던데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아유 비밀입니다. 네. 그래요? 누구세요, 다음에? 아유 비밀이에요. 좀 이따 보면 알 거예요. 아니 네. 선생님께서 늦으신 게 아니고 방송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그렇게 하고 아니. 네. 예. 그 재밌는 거 봐요? 많더라고요. 뭐 제가 본 거 하나 해볼까요? 하나 이게 저 진짜 궁금했던 건데 자위 후에 소변이 늘 마렵다. 이게 과민성 방광 때문일까요? 이 질문이 궁금했어요. 제 이런 계통 질문은 잘 답을 안 드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또 PD님은 아니 선생님 준비해 이거부터- 오신 질문 저는 이거부터 들어옵니다. 제가 자위 영상으로 재미를 좀 봐가지고 네. 그 자위 영상이요. 네. 그러니까 사정 후에는 소변 늘 마렵게 돼 있어요. 그쵸? 되게 사정 멀쩡한 중추에 거 자극이 아닌가요? 되기 네. 때문에 이건 그냥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사정 관계 후에는 무조건 소변을 빨리 보는 게 정상이고 그래야 또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근데 평소에도 자주 마렵거나 이런 거를 보통 과민성 방광이라고 하는 거죠. 자주 마렵고 급하고. 선생님 저희가 이런 질문 별로 안 좋아한다 하셨지만 네. 최근에 Me, Myself, Irene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네네. 저도 본 것 같네요. 네, 짐 캐리 나오는데 그 이중인격이잖아요. 이중인격이고 하나는 그냥 멀쩡한 사람, 하나는 되게 나쁜 놈인데 되게 나쁜 놈이 아니고 이제 적극적인 놈인데 이제 멀쩡한 놈이 다음날 소변을 보려고 했더니 물줄기가 여러 개로 나와서 이 나쁜 놈한테 어젯밤 관계를 가졌다고 뭐라 하거든요. 왜 이게 관계 후에 소변 줄기가 왜 좀 평소랑 다르게 가늘게 여러 가닥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그게 좀 이상한지 그게 영화에 나오는 짐 캐리만 그런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저도 그 영화를 본 것 같은데 그 장면은 전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요. 네네. 저도 보면서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데 예. 일단은 아침 첫 소변일 때는 그 착한 짐 캐리가 그 다음날 아침에 뭐라고 한 건가요? 네네. 아침에 소변을 딱 봤는데 원래 아침 첫 소변이 제일 좀 더디게 나와요. 2갈래로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쁜 짐 캐리 때문이라면은 요도형 같은 게 왔으면은 배뇨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죠. 찌릿찌릿하고 네. 뭐 이물감이 있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도 있고. 네. 뭐 그 정도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화 장면을 따로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1시간 넘게 방송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끝내는 건가요? 끝내도 되고 안 끝내도 되긴 합니다. 그런가요? 네, 하나 더 할까요? 예, 하고, 네. 저기 이춘삼님 요로결석 질문이 있으신데 잠을 잘 때 통증이 좀 더 심할 수 있으세요? 그 바로 잠자리에 들 때보다도 한밤중이나 새벽녘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네. 그쵸. 그래서 아까 네. 했던 내용이잖아요. 새벽에 그죠. 더 아프다고. 예. 그래서 요로결석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상비약을 좀 드려요. 마약성 진통제 같은 거를, 울트라셋 같은 거를 비상약을 좀 갖고 계시고, 어차피 한밤중에 급성 통증 오면은 구급차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응급실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잘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비뇨기과 검색해서 가까운 데 연락해서 지금 진료하는지 물어보고 오시거든요. 네. 근데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일단 하는 게 진통제부터 주겠죠. 센 진통 주사, 먹는 약, 그 다음에 뭐 수액 따라드리고 진단까지만 하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요로결석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한밤중에 아무 데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비뇨기과의 그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인력이 없어요. 아, 응급실 가시면은 응급실 프로토콜 자체가 그러니까요. 진단하고 페인 컨트롤 한 다음에 일단 주간 되기 전에 퇴실 또 응급실 그 오래 계시게 되면은 그 평가에도 안 좋기 때문에 병원 평가에도 그런 네.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힘드네요. 빨리 보내드리고 대신에 뭐 계속 아프시면은 가까운 병원 가보십시오. 또 아프시면 응급실 오십시오. 아니면 우리 병원 외래 요로결석 보시는 교수님이 언제 있으니까 그때 오십시오. 그래서 그 사이에 못 견디고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응급실 가서 어차피 진통제가 먼저 투여되기 때문에 비상 진통제 같은 거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기 이치금님께서 지인이 함몰성기라서 병원에 가니 T자링인가 하라고 하는데 T자링이 뭐 함몰성기가 먼저 뭔가요? 함몰성기는 약간 PD님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체격이 복부 지방이 좀 있으신 분들은 묻혀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 연재승 원장이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뭐 해발 고도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마운드를 좀 낮춰주면 고추가 나올 텐데 살쪄서 그런 거는 함몰성기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치금님이 네. 저희 계속 들어와 주시는 분이니까 근데 연배를 잘 모르겠는데 뭐 10대 또는 뭐 어린 친구들이야 함몰성기 같은 경우도 있고 근데 T자 링을 한다는 거는 글쎄요. 뭐 거기 그 진료 보신 선생님 소견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T자링은 뭔가요? 링이 C링이 있고 T링이 있어요. 아, C링은 이렇게 C자로 생겨서 네. 귀도 밑에 라인에 딱 받쳐주는 거고 T자는 C링 밑으로 쭉 몸통까지 지지되는 구조물이 있는 거죠. 넙대에 대한 네. 그 판때기가 있는 거죠. T자 링을 하면은 뭔가 부목 역할을 해서 아, 뭐 그 나오게 하는 효과는 있는데 함몰성기의 수술 치료 목적으로 저거를 권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 같으면은.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그 뭐냐 그 수술 권하는 영상도 올리긴 했지만 많이 소심한 편이라서 그 뭐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면은 저런 분이라면은 일단 체중 조절부터 하고 오셔야지 되겠죠. 차라리 뭐 성형외과 같은 데서 지방 제거하는 수술을 먼저 받아보시는 거를 차라리 하면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성기가 작은 건 아닌데 쏠려서 힘들다고 하신다면은 뭐 저게 솔인가요? 쓸인가요? 솔. 네. 뭔가 조금 그 전달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함몰성기가 아닐 수 있겠죠. 네. 비상님, 전립선 비대증 수술 시 부작용이 제일 적은 수술법. 다 괜찮습니다. 저는 부작용과 효과를 같이 감안을 한다면은 홀랩이라고 하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하는 수술은 아니고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받는다면은 그런 수술을 권해드릴 것 같고 그 외에 무슨 뭐 바이폴라 수술법, TURP 오래전부터 하던 것들 다 좋습니다. 또 홀랩 말고 다른 종류의 레이저도 있고요. 유로리프트는 약간 부정적이고 뭐 그런 편입니다. 부작용은 좀 적을 수 있는데 좀 다른 부작용도 있고 치료 효과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요거를 네, 일방 습관을 딱 이제 마지막에 띄워두고 캡처를 하시면 딱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철에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1시간 동안 여름철에 잘 생기는 요로 결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게. 여름철에는 더 많아지고요. 그래서 옆구리가 아프다, 소변 색깔이 좀 진해졌다, 메스크 없고 구역질이 계속된다, 뭐 배뇨 장애, 자주 마렵고 잔뇨감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 이런 게 있다면은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가셔서 요로 결석은 아닌지, 뭐 과민성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는 아닌지 감별을 하는 진단 검사부터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결석이 두렵거나 걸리셨던 분들은 뒤에 있는 예방 습관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물, 첫째도 물, 둘째도 물, 그 외에는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음주랑 커피는 둘 다 이뇨작용 때문인가요?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네. 술, 커피를 하면은 오히려 좀 있으면 탈수가 더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더 보충해서 따라가 줘야 되고,
그리고 술, 커피가 아까 얘기했던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수산 성분의 결석을 더 많이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그 너무 과한 음주나 너무 과한 커피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이고요. 수분 섭취랑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적인 검진입니다. 특히 결석 경험 있거나 가족분들 중에 결석 환자가 있으셨다면은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증상이 없더라도 요로결석 검사를 위해서 비뇨기과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치금님이 진단받는 게 중요한데 참 시골은 병원이 적다 했는데 한 번씩 도시에 나올 때마다 받아봄직하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뭐 권역별로 뭐 그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거점이라고 할 만한 병원들이 좋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학병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지척엔 1시간 거리 안에는 병원들이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하고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원장님께 여러 가지 이런 요청 사항이 있는데 오늘 방송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네. 이런 제가 아는 원장님은 이런 요청 사항 되게 잘 받아들이시고 소통 되게 잘 되니까 계속 꾸준히 매월 목요일 세 번째 목요일이죠. 세 번째 네, 목요일 세 번째 목요일입니다. 오후 9시 오시면 저 말고 연재승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잘생긴 총각 선생님. 저 또 애기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 재미도 없고 뚱뚱하니 해서 멋있는 선생님 두 근데 분이서 오랜만에 진료를 하시니까 같이 하니까 네. 좋네요. 아 저도 좋습니다. 재승이보다 더 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저는 말이 많은데 왜 말 못하게 저기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말을 비상님, 하니까 이치금님 탁 말씀 주신 거에서 꼭 그 토픽 주제 잡을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그 닥터곰의 비뇨의학 들어오시면은 그냥 이거 원본 파일하고 편집해서 몇 개 올려놓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움 되시는 영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맞아요.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원장님 영상만 따로 모아서 보시겠다 싶으면 닥터곰의 비뇨의학과 거기를 보시면 더 잘 돼 있으니까요. 오늘 뭐 50분, 60분 아까 많을 때는 한 80분 정도까지 봤지만 구독자 쭉쭉 늘려주셔야지 선생님도 재미있게 계속 작업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독이랑 좋아요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저희 닥터곰의 비뇨의학과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무리 인사 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다음에는 연재승 원장님 같이 올 거고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좀 약간 진지한 컨셉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미도 없고 그래서 이런 요로결석, 전립선 비대증, 배뇨 이런 거는 나중에 주제 꼭 잡아서 하고 성기능, 뭐 그 성병 뭐 이런 쪽은 또 연재승 선생님이 재밌게 끌어주실 듯 싶습니다. 네. 올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예.